자, 여러분 백신 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백신. 여기에 이렇게 백신이 있는데 우리 백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그렇죠? 뉴스에서 뭐가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집에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을 때는 뭐 조심하십시오.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이런 것들이 막 전염병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한때는 또 초등학생들 어디 뭐 폐교가 되고 휴교가 되고 또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렇죠. 하루 정도 쉴 수 있는 뭐 쉬면 안 되겠죠. 만약에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전염병이 막 나오게 되면 상당히 심각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전염병의 현상인데 결국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전염병들이 많이 확산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의약품들이 나와야 되겠죠. 예방할 수 있는 의약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의약품들이 바로 백신입니다. 백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백신 주사도 맞고 어렸을 때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방접종 주사라고 하죠. 예방접종 주사. 그래서 이제 그런 백신들. 근데 이런 백신은 기본적으로 동물 쪽 또는 미생물 쪽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유래해서 추출을 해가지고 원료를 찾아서 우리가 만들게 되는데요. 이 동물에 주사되었을 때 특정 질병, 그렇죠?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또는 그것을 그 질병에 대해서 면역력을 가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찾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 백신은 그런 면역력을 키우는 물질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면역력. 그러니까 항체를 형성해서 어떤 병원성 균이 들어왔어요. 병원성 균이 들어오면 백신이 그 병원성 균을 막는 역할을 하는 차단한 이니비터. 그렇죠? 저해하면서 너 들어오지 마. 라고 해서 그런 저해제 역할, 이니비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백신입니다. 그래서 면역성을 유발한다. 우리는 면역력이 많이, 야, 너 그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자, 백신은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성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 얘네들을 죽이거나 변형시키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얘기 많이 나오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백신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백신을 잘 찾아서 이것을 산업해야 되겠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득을 취할 수도 있지만 또는 뭐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보건복지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 이른바 백신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백신 같은 경우는 좀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어요. 왜 그러면 전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병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백신은 뭐예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공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뭐 돈으로 주거나 이러는 것보다도, 물론 이제 돈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부 맞고 있겠지만 반드시 맞아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런 공공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다른 의약품하고는 다르게 이 백신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런 병원성 세균 있죠. 이 병원성 세균은 우리가 보통 그런 유전자를 제거할 수 있지만 이 병원성 세균이 면역 반응을 가지는 경우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동물이라든가 이 특정 질병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주사했을 때 이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즉 이 면역 반응이 유발되는 산물을 남겨둬야 돼요. 유전자를.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유전자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런 DNA 물질이 되었든 뭐가 됐든 이런 것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벡터에 의해서 그렇죠? 벡터 운반체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운반체에 의해서 그렇죠? 그 삽입이 돼서 그 플라스미드를 만드는 조작하는 거죠. 그렇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면역 반응만 유발되는 산물을 딱 찾아내는 거야. 면역 반응. A라는 바이러스가 걸렸어요. A라는 전염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A라는 전염병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찾았어. 이 A라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얘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얘를 방어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았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재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리컨비네이션 해서 재조합해서 백신을 만드는 거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드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런 백신을 만들면 그런 벡터 백신이라고 벡터에 의해서 백신에 의해서 운반되는
벡터 백신입니다. 벡터 백신. 그래서 이 병원성 바이러스에 해가 없고 그런 음반 바이러스죠. 말씀드렸죠. 벡터는 음반이니까. 그래서 이런 음반 바이러스로 불리는 이 벡터 백신이 바로 유전자역 첨가한 것이 바로 벡터 백신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음반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이 바로 다른 바이러스가 삽입된 그런 유전자가 첨가된 형태의 이 벡터 백신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제 앞에서는 벡터 플라스미드 벡터 많이 언급이 됐지만 이제는 이 벡터에 바로 이제 백신 벡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미드 벡터를 여러분이 배웠고 그 다음에 백신 벡터를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벡터는 여러분이 이제 그런 동물 유래 물질, 그래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DNA를 찾아내서 그렇죠? 그것을 삽입해 가지고 만든 음반체, 그것이 벡터 백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벡터 백신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벡터 백신이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백시니아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백시니아 바이러스 같은 경우 가장 인간에게 유용하게 또는 인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제조합 백신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이제 백시니아 바이러스입니다. 백시니아 바이러스. 여러분 백시니아 바이러스를 이제 얘기하면 앞에서 이미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그렇죠. 천연두. 바로 이제 이 천연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거의 100년 이상 넓게 사용된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천연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 백시니아 바이러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바로 천연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죠. 이것이 100년 넘게 사용되었다. 그럼 이 백시니아 바이러스 유전자를 어떻게 클로닝해야 되냐? 그렇죠? 우리가 결국은 DNA를 찾고 그다음에 그것을 음반하고, 그렇죠? 음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발현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디자인도 하고 클로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백시니아 바이러스 유전자를 이제 클로닝한다. 그렇죠? 찾아서 이 디자인해서 이제 클로닝하는 거. 이 클로닝하는 것에서는 마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뭐 보통 바이오마커 뭐 이렇게 얘기도 한데 이런 선택적인 표지, 셀렉티브 마커, 선택할 수 있는 표지, 뭐 이런 마커들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뭐 RNA 관련해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런 바이오마커들이 상당히 필요해요. 의약품에서 대사작용에 의해서 굉장히 그 기작으로 영향을 하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DNA가 됐든 RNA가 됐든 거기에 해당하는 얘가 RNA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RNA에서 뭐 마이크로 RNA가 상당히 RNA의 뭐 넘버 1, 2, 3, 4, 5 얘가 1, 2, 3, 4, 5 S 다시 뭐 1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자, 이 넘버가 마이크로 RNA 이 넘버가 바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 그 바이오마커를 여러분이 가지고서 왜 얘가 그런 예를 들면 뭐 염증 작용이라든가 그냥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치료 또는 완화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얘가 그것을 완화 작용을 하는 그 이유 근거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그거 완화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하나의 표지가 마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이유가 어떤 수치가 내려가더라. 그러면 그 수치를 보니까 관절염하고 관련 있는 수치다. 그럼 바이오마커. 그렇죠? 우리가 하나의 기준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 셀렉티브 마커라는 게 이제 선택 표지. 그래서 이제 이 선택 표지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바로 트리미딘. 이 트리미딘 나제, 트리미딘 이 효소, 이 트리미딘 키나제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유전자를 클리는 백시니아 바이러스에서 선택적인 표지로서 바로 이 티미딘 키나제가 대표적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백신이아 바이러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백신이아 바이러스가 그럼 어떻게 유전자 재조합을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백신이아 바이러스 생선을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결국은 이 플라스미드에 의해서, 그렇죠? 얘도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그럼 밖에 외래 DNA를 바로 이 플라스미드에 있는 백신이아 바이러스에 바로 TDK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트리미딘 키나즈를 이 TDK의 짧은 단편에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외래 DNA, 바로 이제 백신이아 바이러스 재조합 바이러스에서 외래 DNA 효과가 있는 외래 DNA를 이제 찾았겠죠. 외래 DNA를 찾아야 되겠죠. 찾았겠죠가 아니라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래서 이 외래 DNA를 이제 플라스미드에 여러분이 이제 삽입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어디에? TDK라는 바로 이 티미딘, 여기에 짧은 단편에 이제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보통 이것을 어디에서 많이? 대장균. 이 대장균 이콜라이는 많은 데이터가 많다 그렇죠. 실험 데이터가 많으니까 어떤 백신, 단백질 관련해서 아미노산 서열 분석, 이게 어떤 하나의 마커 또는 그것에 이제 많이 이용되는 것이 바로 이콜라이입니다. 두 번째 이콜라이, 이 대장균에서 이제 플라스미드가 복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재조합 플라스미드, 바로 여기서 앞에서 이루어진 이 재조합 플라스미드하고 그 다음에 야생형 백신이아 바이러스 있어요. 야생형 백신이아 바이러스를 바로 이제 같은 동물 숙주에 넣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재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기 외래 DNA하고 이제 플라스미드에 삽입된 거, TDK에 짧게 삽입된 이 재조합 플라스미드, 이게 재조합 플라스미드예요. 여기에 있는 이 재조합 플라스미드에다가 이제 야생형 백신이아를 어디에다 넣는다? 같은 동물 숙주 안에다 넣는 거야. 같은 동물 숙주 안에다가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또 같은 숙주 안에 넣어가지고 바로 이제 재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 5브로모듀로 처리를 해요. 이 동물 세포를 가지고 5브로모듀로 처리를 하면 얘가 활성이 없습니다. 이 활성이 있는 바로 이 TDK가 죽어요. 얘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외래 DNA 삽입으로 있는 이 TDK 유전자가 활성이 안 되는 거죠. 활성이 안 돼서 바로 이제 재조합 백신의 바이러스만 살아남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걸 한번 그림으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플라스미드 클로닝을 했어요. 클로닝된 이 플라스미드에 여기서 보시면 이 녹색 부분이 바로 이제 트리미딘 TDK 진이에요. 바로 이제 TDK 진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데 이 녹색 부분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foreign DNA, 외부 DNA, 바로 외부 DNA를 가지고 이 외부 DNA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삽입을 하는 거죠. 삽입을 해요. 삽입을 해서 외래 DNA를 이 TDK 부분에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해요. 자, 삽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리컴비네이션이 이루어져요. 자, 여기서 외부 DNA가 삽입된 이 플러스 호스트 셀에다가 이 얘도 들어오고, 그렇죠? 얘가 들어오고, 이 플라스미드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와일드 타입의 TDK, 얘도 들어와요. 자, 이게 바로 여기 두 개가 호스트 셀에 들어오면 이게 뭐예요? 리컴비네이션, 재조합이 되는 거야. 얘가 재조합이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5브로모듀를 처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불활성화가 일어나면서 여기 있죠. 최종적으로 바로 이제 리컴비네이션 이 바이러스 백신이아만 살아남게 생존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처음에 바로 TDK가 삽입된 이 클론 플라스미드에 결국 외래 DNA가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있는 분홍색이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이제 호스트 셀,
호스트 셀의 숙주 세포에 바로 와일드 타입의 TDK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호스트 플라스미드, 그렇죠? 외래 DNA가 있는 플라스미드하고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재조합이 일어났는데 이때 뭘 해요? 그렇죠? 파이브로모듈을 처리를 하게 되면 불활성화가 일어나서 바로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이 리컨비네이션 된 백신이나 바이러스 DNA가 생존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야생형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재조합 백신이나 바이러스의 생성입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이 이거예요. 여기서 활성 있는 TDK를 가진 세포는 죽어버린 거. 활성 있는 TDK를 가진 세포는 죽고 바로 외래 DNA 삽입으로 이제 그 TDK가 불활성화된 얘가 죽었으니까 얘만 이제 재조합 백신이로 살아남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살아남는 게 바로 얘예요. 그렇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얘가 생산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하고 매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물론 예제 한번 보시죠. 뭐 재조합 백신이 바이러스 생산 과정을 설명하시오. 이거 설명했어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플라스미드가 있어야 돼요. 자, 그 플라스미드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TDK 진이 있는데 거기에 외래 DNA가 삽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와일드 타입의 바로 이제 DNA, 백시니아 DNA가 가지고서 호스트 셀에서 이제 같이 있다가 거기서 이 파이브로모듈을 가지고 처리했을 때 최종적으로 야생형은 죽고 그쵸? TDK가 불활성화되면서 바로 외래 DNA가 삽입된 재조합 바이러스 DNA, 그렇죠? 백신 벡터가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생산이 되는 겁니다.